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손재현입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또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 바로 유제품을 사용해도 되는가, 아니면 어떤 유제품을 써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인 거는 우유죠. 그 다음에 우유를 발효해서 만드는 요거트, 치즈, 생크림, 버터, 이런 종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제품들을 저탄고지에는 잘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유는 100cc당 탄수화물은 한 5g, 단백질 3g, 지방 4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유 100cc만 먹었을 때는 탄수화물이 5g 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탄고지 하는데 큰 영향은 미치진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유로 단백질 양을 충분히 공급해야겠다, 지방을 충분히 공급해야겠다, 또는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사실 100cc 정도 먹지 않잖아요. 우유 한 컵만 해도 한 250cc 되니까 이런 이상을 먹게 된다면 사실은 탄수화물 함량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바로 요거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우유를 유산균을 통해서 발효한 제품들이 요거트죠. 자, 여기는 발효가 됐기 때문에 당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양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에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가만히 뒤져보면 플레인 요거트도 당이 한 5, 6g 들어있고요. 일반적인 거는 한 12g 이상씩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거트를 발효해서 만들면 오히려 시큼한 맛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맛을 없애기 위해서 당을 첨가해서 만들어서 제품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요거트를 많이 먹게 되면 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주 적은 양 조금 사용한다면 괜찮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많은 지방을 섭취하거나 단백질을 섭취하겠다고 했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치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치즈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해서 만드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좋아요. 거기다가 지방도 25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즈를 저탄고지에 이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제품들이에요. 치즈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치즈를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생치즈예요. 생치즈는 뭐냐면은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키긴 했지만 숙성이라는 오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을 바로 생치즈라고 해요. 바로 모짜렐라, 리코타, 크림치즈 같은 것들이게요. 모짜렐라 치즈는 젖소 우유나 또는 일반 우유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코타 치즈는 사실은 치즈에 안 속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치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을 주로 만드는데 얘는 그것을 만들고 남아있는 육청 단백질을 가지고 만드는 게 리코타 치즈예요. 우리 콩 제품에 비유하면은 비지찌개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크림치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치즈 또는 마스카포네 치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생치즈도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괜찮은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숙성이란 과정을 오래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100g당 한 5g 정도에서 4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즈들이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조금 더 많이 먹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치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즈들은 이 바로 숙성 과정을 거친 치즈들이거든요. 하지만 숙성 과정의 기간이라든지 공법에 따라서 수분 함량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수분 함량이 한 50% 이상이 되는 걸 연성 치즈라고 그러고요. 좀 더 딱딱해지는 것을 반경성, 경성 치즈들이 있어요. 연성 치즈, 좀 부드러운 치즈는 많이 아시겠지만 까망베르 치즈나 또는 브리 치즈 같은 것들이 연성 치즈에 해당돼요. 얘네들은 표면에 보면 하얀색으로 약간 가루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다 흰 곰팡이입니다. 물론 닦아내서 먹을 필요 없고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경성 치즈 같은 경우 딱딱한 치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부드러운 것들이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다 치즈 또는 체다 치즈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경성 치즈는 훨씬 더 딱딱한 거죠. 그래서 에멘탈 치즈라든지 파말산 치즈들이 해당돼요.
우리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으면은 피자에 뿌려 먹는 하얀색 가루 치즈를 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파마산 치즈예요. 이 파마산 치즈는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루를 내거나 부셔서 먹는 거죠. 그런데 이 파마산 치즈를 조심할 것은 가루를 낸 것들은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연 파마산 치즈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경성 치즈는 훨씬 수분 상태가 줄어 있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주로 먹겠다 했을 때는 경성 치즈를 이용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숙성 치즈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0.5g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걱정하지 않고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치즈는 정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우리가 치즈가 시중에 파는 제품들을 보면 슬라이스 치즈라든지 큐브 치즈라든지 이런 모양 치즈들이 있어요. 덩어리 치즈가 아니고 모양 치즈 같은 경우는 조금 가공된 치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식품 첨가물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죠. 이것도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유제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치즈가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유제품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고자 했을 때는 바로 생크림이라든지 버터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크림은 우유에서 지방만을 추출해서 응고한 거죠. 생크림은 100cc당 지방이 33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되게 좋은 제품이죠. 생크림을 발효시키면 뭐가 되냐면 바로 사워크림이 돼요. 사워크림은 시큼한 맛이 있죠. 채소라든지 이런 거를 찍어 먹기에도 괜찮아요. 만약에 지방 먹는 음식들이 너무 괴롭다 했을 때는 이 사워크림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생크림보다도 더 많은 지방을 섭취해야겠다 했을 때 쓸 수 있는 제품은 바로 버터입니다. 버터는 지방이 거의 80% 가까이 들어있죠. 마지막으로는 지방을 극도로 올린 제품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버터입니다. 기버터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버터를 한 번 더 끓여서 지방만 다시 추출한 거죠. 거의 99% 지방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기버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처라든지 이런 데 치유할 만큼 항염작용도 되게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의 유제품을 사용했을 땐 괜찮을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우유를 제외한 치즈나 생크림, 버터 같은 경우는 저탄고지에 아주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제품은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저탄고지는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